입선. 내가 걸어왔고 걸어가야 할 길. 어찌할꼬 어찌할꼬. 긴 시간 속 17년.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없었고, 형제가 있어도 형제가 없었고, 친구가 있어도 친구는 없었다. 병마와 싸우며 살아온 시간들, 인간관계 속 싸우던 시간들, 자신과 싸웠던 긴 시간들로밖에 아무 기억이 없다. 중학교 1학년이던 아들은 운동을 잘하고 성격이 좋아 친구도 많고 공부도 잘해서 반대표를 맡아 하던 꿈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옆반 아이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다쳐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지만 아이들끼리의 일이고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이라 생각해 원만히 합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아들은 몸이 계속 아프다며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했고, 갈수록 학교도 안 가고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알아보니 아들을 때렸던 아이가 다른 아이들까지 주도하여 아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고, 담임 선생님도 반대표였던 아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야단을 치거나 혼을 내어 모욕감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 환경을 바꾸어주면 괜찮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가족을 원망하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며 반항적인 아이가 되었고 학교를 자퇴하기 이르렀습니다. 자퇴 후 1년 넘게 한방병원을 비롯해 좋다는 병원들을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 찾아다녀보기도 했지만, 청소년 상담센터를 통해 방문한 대학병원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을 가보자 했고, 많은 비용을 들여 검사를 하고도 부산부터 강원도까지 이름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들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아봤지만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갔고 힘든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실망과 좌절 속에 자신을 환자로 보는 사회도 가정도 싫다며 치료를 거부하고 처방받은 약을 변기에 버리는 등 온갖 부정적인 말들과 함께 폭력적이 되어갔고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입원을 해서도 무단 이탈을 시도하거나 병원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배상하거나 퇴원을 통보받기도 하면서 부모로서 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무지한 생각에 아들을 위해 좋은 것이라 생각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하였고, 무엇이든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고 월세로 이사를 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막막한 듯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앙에 의지하며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저 역시 처참한 마음이 되어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조현병에 대한 어떤 이해나 지식도 없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주치의 선생님의 권유로 안 가려는 아들을 데리고 매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조 모임과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들의 병에 대해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남편도 가족 교육에 함께 참여하면서 아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3년 2월경, 우리 가족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들을 아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상의하여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나무를 사서 가꾸거나 애완닭이나 부화기를 사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과정도 함께 지켜보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아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원예 치료 과정에 도전하여 수료하고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에 대한 수용과 관심이 우리 가족의 회복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늘어난 체중 조절을 위해 함께 배드민턴을 치기도 했습니다. 매일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3개월쯤 지나 실증을 내기에 탁구 라켓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며 가족들이 함께 땀 흘리며 탁구를 배웠습니다.
덕분에 집중력도 생기고 몸을 움직이며 체중도 줄고 몸도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볼링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는데 승부욕도 생기고 점점 자존감도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온 가족이 같이 운동하며 땀 흘리고 긴장도 풀어주며 아이 아빠와 같이 목욕도 가고 가족관계도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는데 처음엔 집중을 못하고 자주 나갔다 들어왔다 하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도 않고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가끔은 혼자서도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오기도 합니다. 집에서 같이 TV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도 어느 대목에서 웃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해 왜 웃는지 묻기도 했지만 지금은 같이 공감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쇼핑도 혼자 하며 한정된 비용 안에서 가족들 것까지 챙기는 알뜰함도 생겼습니다. 집안에서의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가족 교육 내용 중 마음에 와닿는 강의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 다시 보고는 했는데 처음엔 싫어했던 아들도 반복하여 듣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 과거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희망과 긍정에 대한 대화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상처 주고 싸웠지만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가족들의 노력을 아들도 알아주고 이해하게 되면서 지금은 화를 냈다가도 미안해 라고 먼저 이야기하곤 합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 화이팅! 나는 할 수 있다! 를 외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다니게 되면서 자신의 병을 이해하고 가족의 지지와 꾸준한 약물 복용이 유지된다면 한정 같은 증상이 남아있어도 충분히 극복하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제는 자신이 먹는 약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행복약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2013년 8월부터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결된 대학병원에서 행정보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센터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떠올리며 잘 극복했고 2년의 계약직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2017년 현재 4년째 결근 한 번 하지 않은 성실한 직원으로 칭찬받으며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발전을 위해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동료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자격증에 도전하여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며 동료 지원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라는 희망이 있다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시골 생활 5년째. 휴식하며 힐링하듯 앞으로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이 잘 회복하고 사회에서 성공한 정신장애인의 표본이 되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제 아들과 제 가족의 삶이 변화되었던 과정처럼 많은 힘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많은 환우와 가족들을 만나 저의 삶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사회적인 편견과 인식을 바꾸며 정신장애인의 삶의 비전을 바꿀 수 있는 가족 강사로서도 활동하고 싶습니다. 환우와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사는 삶이 희망으로 바꾸어지고 병원, 가족, 센터 등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홍보가 이루어져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때 잘할 걸 지금 잘하세요. 그때가 지금입니다. 힘들 때 우는 건 삼류요. 힘들 때 참는 건 이류요. 힘들 때 웃는 건 인류다. 그래서 난 웃는다. 오늘도 난 웃는다. 좋은 그래서.